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우리에게는 삼천궁녀와 함께 만국의 오명을 쓴 비운의 군주로 기억되고 있죠. 과연 그는 정말 무능하고 오직 향락에만 빠져 있었던 왕이었을까요? 백제라는 찬란했던 나라는 고작 황산벌 전투, 단 한 번의 싸움으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 속 이야기 뒤편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복합적인 진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백제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진정한 잃어버린 전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익숙한 역사 속에서 한 발짝 벗어나 의자왕과 백제 멸망에 얽힌 감춰진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승자의 기록 속에 묻혀버린 진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가려진 의자왕의 또 다른 얼굴을 함께 찾아보는 몰입감 있는 탐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백제의 마지막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의자왕이 왕위에 올랐던 7세기 중반, 백제는 실로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수도 사비성, 지금의 부여는 당대 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국제도시였죠. 웅장한 성벽 안에서는 활기 넘치는 시장이 매일 열렸고 각지에서 온 상인들과 문화인들이 어우러져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장인들이 만들어낸 섬세한 공예품들은 멀리 외국까지 수출되었고 불교 문화는 깊이 뿌리내려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당시 백제는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으로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당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며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바로 이러한 백제의 전성기 속에서 의자왕은 즉위했습니다. 그는 결코 나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즉위 초부터 강력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통치력을 보여주며 백제의 제도약을 이끌었죠. 태자 시절부터 신라와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며 용맹함을 떨쳤고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정복 활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신라를 향한 백제의 공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는데요. 특히 642년에 벌어진 대야성 전투는 의자왕의 군사적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야성은 신라 서쪽 방어선의 핵심 거점이었죠. 이곳을 함락시킨 것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신라의 심장을 직접 겨눈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대야성 성주는 김춘추의 사위였던 김품석이었는데 백제군은 이 요충지를 함락시키며 김품석과 그의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승리는 백제인들에게는 한없는 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이 시기 의자왕은 해동증자라 불릴 만큼 유능한 군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동쪽 바다의 증자, 즉 공자의 제자 증자처럼 현명하고 덕이 높은 군주라는 뜻이었으니 그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의자왕은 이처럼 백제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높이며 강력한 군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의 초기 통치 아래 백제는 다시 한번 고구려, 예와 연대하며 신라와 당나라에 대항하는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우뚝 서는 듯 보였습니다. 사비성의 거리는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했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쳐 흘렀죠. 하지만 이 찬란한 영광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백제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도 미묘한 갈등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그 균열의 시작과 함께 백제가 점차 고립되어가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백제의 찬란한 영광 뒤편에서 보이지 않던 균열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국제정세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했고 백제 내부는 미묘한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균열의 시작은 바로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 이른바 나당연합군의 결성에서부터였습니다. 장기간의 대립 속에서 돌파구를 찾던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되었고 백제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백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죠. 수십 년간 이어진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대결은 이제 당나라라는 거대한 세력이 개입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고구려 원정의 실패를 만회하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로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정벌하려 했고, 신라는 이를 기회 삼아 숙적 백제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성된 나당연합군은 실로 엄청난 규모였어요. 당나라의 수군은 산둥반도에서 출발하여 황해를 건너 백제의 서쪽 해안을 따라 웅진강으로 진격하는 거대한 함대를 구성했고, 신라의 육군은 김유신 장군의 지휘 아래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백제의 동쪽 국경을 넘어 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두 팔이 백제를 포위하듯 조여오는 형국이었죠. 이때 우리는 흔히 백제의 마지막 저항을 황산벌 전투로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백 장군이 이끄는 5천 결사대가 김유신의 5만 신라군에 맞서 장렬하게 싸운 그 전투 말이죠. 하지만 황산벌 전투는 백제의 운명이 급격히 기울어지던 국면에서 벌어진 결정적인 전투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잃어버린 전투는 바로 그 이전에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백제의 주력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핵심 거점들을 차례로 함락시켰던 수많은 이름 없는 전투들이었습니다. 기록이 부족하여 역사 속에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지만 이 전투들이야말로 백제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진정한 비극의 서막이었으니까요. 당나라의 해군이 웅진강 하구에 도착하자 백제는 치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서해안 방어선이 차례로 돌파되는 충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거대한 함선에서 쏟아져 나오는 당나라 병사들은 백제의 해안 방어 체계를 압도했고, 백제 수군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항구와 요충지들이 하나둘씩 함락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신라군은 백제의 동쪽 국경을 뚫고 내륙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백제는 이미 고구려와 신라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국력이 소모된 상태였고, 여기에 당나라라는 막강한 세력이 가세하면서 전선은 순식간에 여러 방향으로 확대되었죠. 백제의 성벽은 압도적인 연합군의 공성무기와 병력 앞에 포위되었고, 병사들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항전했지만 밀려드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 적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투들 속에서 수많은 백제 장수와 병사들이 이름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사비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 뚫리는 비극적인 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요새는 함락되었으며 백제의 영토는 연합군의 발 아래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했죠. 이 과정에서 백제의 지휘체계는 혼란에 빠졌고 병력과 물자는 고갈되어 갔습니다. 사비성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이 열리고 백제의 심장부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전투 속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전투들은 황산벌 전투의 비극적인 서사를 예고하는 동시에 백제의 멸망에 돌이킬 수 없는 서곡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거대한 두기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해 결국 전체가 무너지듯 백제의 방어선은 수많은 작은 패배들이 쌓여 결국 사비성 코앞까지 적군을 불러들이게 된 것이죠. 백제 백성들에게는 절망감과 좌절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한때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했던 백제가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처럼 역사의 기록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지만 백제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수많은 잃어버린 전투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비극이자 우리가 의자왕과 백제의 멸망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백제의 방어선은 수많은 작은 패배들이 쌓여 결국 사비성 코앞까지 적군을 불러들이게 된 것이죠. 백제 백성들에게는 절망감과 좌절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절망의 서막을 직접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나당연합군의 대규모 침공이 시작되면서 황산벌 전투의 비극에 가려져 있던 어쩌면 더 결정적이었을지도 모르는 군사적 패배들이 백제의 운명을 결정지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적하는 진정한 잃어버린 전투의 실체입니다. 서기 660년, 백제는 동서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합니다. 당나라의 대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수만에서 최대 13만으로 추정되는 대군이 서해를 가로질러 금강하구로 진격해오고 있었죠. 푸른 바다 위를 뒤덮은 수많은 전함들이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오는 모습은 백제 해군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동시에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5만 명의 정예 육군 또한 탄현을 넘어 백제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히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밀려오는 연합군의 압도적인 규모는 백제에게는 그야말로 파멸적인 위협이었죠. 당나라 해군이 백제 해안에 상륙하여 웅진강, 즉 지금의 금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동안 그들은 백제의 주요 해상 방어 거점들을 하나둘씩 무너뜨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름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수많은 해상 전투와 상륙 저지 작전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백제의 병사들은 낯선 당나라 함대와 맞서 싸우며 필사의 항전을 펼쳤겠지만 중과부적이었죠.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의 공격에 백제의 해안선은 속수무책으로 뚫려나갔고 금강 하구를 지키던 요새들은 차례로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강을 따라 사비성으로 향하는 백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죠. 이와 동시에 신라군은 백제의 동쪽 국경을 뚫고 쉴 새 없이 진격했습니다. 신라군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백제의 성들이 포위되고 필사적인 저항 끝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제는 주요 거점들을 지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맞섰지만 이미 국력이 기울고 내부의 갈등으로 힘이 분산된 상황이었죠. 성벽이 무너지고 요새가 함락될 때마다 수많은 백제 병사들과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투들은 황산벌처럼 역사에 뚜렷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비성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백제의 주력 방어선을 사실상 와해시킨 결정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에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 결국 전체가 무너지듯 백제의 방어체계는 이러한 잃어버린 전투들 속에서 서서히 붕괴되어 갔습니다. 이름 모를 산성에서, 강변의 작은 요새에서, 혹은 들판 한가운데서 벌어졌던 이 수많은 전투들은 백제 멸망의 비극적인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백제의 지휘체계는 혼란에 빠졌고 병력과 물자는 고갈되어 갔습니다. 사비성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이 열리고 백제의 심장부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전투 속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이 전투들은 황산벌 전투의 비극적인 서사를 예고하는 동시에 백제 멸망에 돌이킬 수 없는 서곡이었음을 우리는 이제야 깨달아야 합니다. 한때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했던 백제가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역사의 기록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지만 백제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수많은 잃어버린 전투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비극이자 우리가 의자왕과 백제의 멸망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입니다. 이처럼 백제는 단 한 번의 전투나 한 왕의 타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는 승자의 서사에 의해 가려진 복합적인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정한 잃어버린 전투는 단순히 군사적 패배를 넘어 역사가 인물을 오해하고 중요한 진실을 망각한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비극 속에서 의자왕이 어떤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했으며 역사가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많은 비극 속에서 백제의 운명이 결정되던 순간들,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장면으로 향해 볼 시간입니다. 마침내 사비성이 함락되던 그날, 의자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나라를 잃었을까요? 역사는 그를 두고 향락에 빠져 나라를 망친 무능한 군주로 기록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모든 진실이었을까요? 나당 연합군의 거센 공세 앞에 백제의 심장부, 사비성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죠. 성안은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의자왕은 끝까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압도적인 병력 앞에서 결국 무력하게 포박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한때 해동징자라 불리며 동아시아의 강국을 이끌었던 왕이 이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적군에게 끌려가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을 저미는 듯합니다. 승자의 기록 속에서 의자왕은 모든 책임을 짊어진 패망의 군주로 그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붓끝에서 의자왕은 한순간에 모든 잘못을 짊어진 패망의 군주로 낙인 찍혔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수많은 잃어버린 전투들, 즉 역사의 기록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결정적인 패배의 순간들은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특정 인물을 오해하고 복합적인 진실을 망각하도록 만든 과정 그 자체였던 것이죠. 의자왕이 초기에는 강력한 군주로서 백제의 영광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고립되고 내부의 균열마저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했던 복합적인 맥락은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그는 분명 여러 차례 전략적 오판을 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책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때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키며 백제의 기상을 드높였던 왕이 단지 향락에만 빠져 나라를 잃었다는 승자의 기록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일방적인 평가가 아닐까요? 그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울어져 가던 백제의 운명 앞에서 그는 홀로 모든 비극을 짊어져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고요히 서 있는 의자왕의 묘와 그 쓸쓸한 주변을 비추는 햇살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부여의 궁남지나 정림사지 같은 백제의 유적지를 걸을 때면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과 함께 그 비극적인 멸망의 순간들이 교차하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백제의 멸망은 단 한 번의 황산벌 전투나 한왕의 타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는 승자의 서사에 의해 가려진 조각난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죠. 진정한 잃어버린 전투는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를 넘어 역사가 인물을 오해하고 중요한 진실을 망각한 과정 그 자체였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자왕과 백제의 잃어버린 전투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되새기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현재에도 여전히 되풀이될 수 있는 역사 해석의 함정과 승자 독식의 서사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지 않고 다층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으로 남아 우리를 현혹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비극과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